물도 많고 네. 물렁물렁거려가지고 힘이 없고 요쪽에 예. 물 많다라는 소리 물 많고 물렁거리다고 하니까 일단 박가영은 진짜 안 좋다는 걸 이제 직감한 거죠. 물렁거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는 작고 단단해요. 괜찮아요? 그게 낫지. 그게 낫지. 크고 물렁한 게 나을 것이냐, 작고 단단한 게 나을 것이냐. 아, 예. 진짜 어렵다. 작단이 낫지. 작단이 낫지.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113화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 너무 기분 좋은 게 우리 배상훈 교수님도 그렇고 김재원 교수님도 그렇고 각종 예능에서 맹활약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각종 예능이라고. 정작 전업 방송인인 나랑 오창석, 박가영은 아무도 안 불러. 줄만 그렇게 팔려. 저분 훨씬 많이 나오시면서 아니 우리는 그냥 유튜브 한정. 근데 2천만 원씩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 한정. 장원영 2천만 원 아니야. 2천만 원씩 깎아치면 안 돼. 어디다가 푼돈 들이다. 진짜 푼돈이면 예, 좋겠네. 예, 그분이. 예. 회당 2천이면 회당이 2천이 아니죠. 문제 이게 이렇게 돼요. 아 나나 박가영은 그래도 SBS 하고 있으니까 나나 오창석은 유튜브 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상파에서 불러주질 않아요. 지상파나 뭐 케이블이나 뭐 종편이나 두 분은 뭐 그래도 네.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거 보니까 네. 제가 아주 그냥 제 일인 것 마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주 보여서 너무 좋아요. 네. 거기 섭외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묶음으로 우리 같이 쓸 생각 없냐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물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섭외 올 때 아니 근데 그런 힘이 있으면은 하겠는데. M장 기획에서 잘 봤습니다라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거 단타예요, 단타. 단타입니다. 단타예요? SBS 그리고 이거는 그거예요. 뭐요? 이거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유튜브 채널. SBS 유튜브 채널에서 나가는 거라서. 자, 이거 이제 SBS 유튜브 채널 뭔지 모르시니까 SBS 유튜브 과몰입 조선사. 네네. 네, 이제 고정으로 합류를 하신 거죠, 처음부터. 요거 이제 10회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네, 이런 거 뭐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요즘 네네. 여기저기서 이제 역사의 피셜 그놈을 우라카이 해가지고 방송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역사전을 그날 우라카이 어디 그런 얘기를 해? 제목만 우라카이입니다. 그렇지. 제목만. 예. 설정은 아예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러니까 저는 1, 2회 그리고 김전 선생은 3회 정도 했던 네네네. 거는 네. 설록 네 가지 시선이라는 건데 네. 장항준 감독님이 네. 이제 그 뭐 진행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연예인 패널이랑 전문가들 이렇게 나눠 갖고 얘기하는 거라서 네.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네 가지 시선. 그러니까 네 가지 뭐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완전 우리 거 뺏겼네. 그렇죠. 우리는 세 가지 시선. 왜 개그맨의 시선? 개그맨 시선 안 하고 아나운서 시선. 알겠습니다. 왜 무시해? 시사 평론가 네, 있어요. 네, 네. 5개의 시선이에요. 5개의 시선이군요. 네. 아니, 빠졌어. 예. 우리의 시선은 왜 무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그래서 저도 녹화하면서 와 이건 그놈을 베꼈다. 갑자기요? 갑자기요. 교수님. 이제 갑자기요? 거기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거기서 아이고 어디 그놈 잡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얘기 했을 거예요. 예전부터 있었던 포맷이라고 막. 아니 어쩜 이렇게 신박한 기회가 예. 그랬지. 하여튼 근데 이제 뭐 저랑 같이 나온 사람들은 썬킴이나 썬킴 형님. 이다지나 아니면 심영환 같은 사람들. 이다지 선생님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여자가 막 이게 비싼 여자가. 아니 왜 여자를 갖다 붙이세요? 비싼 분이라고 하면은 왜냐면 다 남자였기 때문에 이런 왜 이렇게 비싼 다른 여자고. 분들도 다 바쁘시지만 특히 이다지 강사 1타 강사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굉장히 다른 시간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이 되고 맞아요. 예. 거기 계신 나머지 분 연봉 다 합쳐도 이다지 강사 안 되죠. 되고요.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여쭤본 거 신기해서 좀. 말 걸기가 힘들었어요. 죄송한데 그 방송국보다 많이 벌어요. 맞아요. 제가 그 방송국 잘 알거든요. 그분 시그니엘 현금으로 구입하셨대요. 현찰로 시그니엘을. 네. 또 그분이랑 또 허진모 작가님 정할 땐 나오셔갖고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하나 어렵게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어렵게 얘기했더니 시구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네요. 저희도 어렵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녹화했고 네. 진이 빠져서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했죠. 와. 2회치를 예, 지금 했죠. 예.
자, 어쨌든 이 채널에서 방영하는 셜록 네 가지 시선 배상훈 교수님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SBS 유튜브 채널에서 또 방송되는 과몰입 조선사. 자, 역사의 피셜 그놈의 아류작들이지만 그렇죠. 관심들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네. 콜라도 맛있고 펩시도 맛있는 거예요. 원래. 아 그럼요. 네. 네. 우리는 아니지, 우리 코카콜라고 거기 815 콜라. 뭐 콤비 콜라. 그렇죠. 네, 역사의 피셜 그놈이 날아가면서 우리가 본류가 됐어요. 아 그럼요. 아, 과몰입 정통성입니다. 조선사 이 네. PD님들은 다 저희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네네네. 저희 그럼 뺏긴 게 많네요. 아니 이거는 형식이 아예 달라. 어차피 내가 못 나가는 거막 드러피르기라도 해야지. 아니 그거 형식이 아예 다른 거야. 그 PD님 이 방송 보시면 내 캐릭터도 뭔지 알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 네. 역사 방송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역사 컨텐츠들을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우리 것도 잘 되고 이 다른 프로그램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알게 되고 이러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방송은 아니지만 부산에 있는 이제 연제구의 과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예요. 네, 과정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6학년 이제 이호진 학생이 네. 갑자기. 네,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것저것 좀 만들고 유명한 얘기죠. 네. 온라인에 5.18을 따서 경찰이나 군인이 시민을 총으로 쏘는 게임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로블록스 회사와 이런 데 공식적인 항의를 해서 그 게임이 삭제됐습니다. 그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어디선가 우리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전에 출시가 됐는데 그 많은 어른들은 문제 제기를 안 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나온 게 아니라 벌써 6개월 전에 출시가 됐던 건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임 돌리면서. 로블록스는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린애들이 이제 많이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 초등학생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뭐 반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 게다가 이제 과금을 해서 15만 원인가를 결제하면 북한군 입장에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군이 돼서 광주에 개입을 하는 내용으로 그렇죠. 게임이 설정이 돼 그 있었습니다. 땅굴이 형성이 되고 나가 보면 평양 무슨 궁전 뭐 이렇게 이게 명확하잖아요. 뭘 의도하는지. 미친 게임이었는데 어쨌든 그 만든 사람은 중학생이라면서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신고한 학생만 봤는데 어쨌든 그런 학생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역사 방송도 보고 네. 올바른 역사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저희도 그런 역할을 n분의 1로 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컨텐츠들이 이 세상을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역사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신박한 주제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좀 가정의 달이고 해서 가볍게 좀 온 가족이 함께 가볍게 시청할 수 있는 컨텐츠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광고 듣고 본토크로 들어갑니다. 경기도 안성의 맛집 안성 코다리에서 밀키트를 출시했습니다. 매장 주방에서 만드는 방식 그대로 요리해서 완전히 조리된 식품으로 물을 조금 넣고 데우면 끝이라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코다리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성 코다리 조림은 인위적으로 자극적인 매운맛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매운맛을 느낄 수 있도록 청양 고추만을 사용해서 매운맛을 냈고요. 최상급 코다리를 사용함으로써 비린맛이 없고 해동 후 조리 시에 식감이 떨어지지 않아 드셔보시면 정말 놀라운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매콤해서 한 끼 식사는 물론 술안주로도 제격입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선물하세요. M장기의 광고 기념으로 3개 묶음 총 6인분 구매하시면 추가 할인과 무료 배송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 코다리찜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코다리찜이 술안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고. 근데 이제 코다리찜 맛있다 그래서 갔는데 살이 진짜 별로 없어가지고 그죠. 기분 상한 적이 제가 몇 번 있어서 진짜 유명한데 아니면 전 코다리찜 안 사 먹거든요. 근데 여기 저희가 이제 광고하기 전에 저희는 무조건 먹는 거는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지만 다 사용해보고 먹어보고 저희가 광고를 봤는데 저희 직원들 만장일치로 정말 맛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져서 광고를 하게 됐고요. 저는 따로 또 이거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주문을 했습니다. 네, 저도 했어요. M장기에게 들어오는 먹는 제품 정말 먹고 믿고 드셔도 됩니다. 네,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네. 2세트 시켰어요. 방금 네, 전에. 사장님 저는 3개 묶음 시켰습니다. 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네. 이게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재원 쌤 같이 또 집에서 반주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꾼들은 이거 안주로 소주 안주로 기가 막히지 사실 코다리찜. 예. 원래 또 네. 자극적인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자극적이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코다리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성 코다리 요거 자,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찾아가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 링크를 통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 링크로 들어가야 더 싸요. 아. 네, 가격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저희 M장기의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더보기란에도 만들어 놓겠고요. 또 댓글로도 고정 댓글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 타고 꼭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저렴하게 M장기획 링크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성 코다리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산삼 시대의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았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산삼 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텍스트린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테스트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에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 시대 꼭 한번 만나보시길 바라고요. 산삼 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 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여러분. 네, 또 오늘의 주제에 딱 맞게 딱 좋죠. 산삼 시대. 산삼 순백은 네. 이제 산삼 100% 99.9% 들어가 있고 산삼 시대는 산삼하고 도라지, 홍삼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대신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휴대하실 수가 있고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도 새콤달콤해서 전혀 거부감 없이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김쌤 이런 연기감이 욕이 남은 것도 빨아 드셨어요. 야, 이거 좋은 거니까요. 역시 뭐 받은 것 같아. 아니 우리 뽀찌 없었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오픈 파티 때 저희 채율 작가 오뜨밤의 채율 작가가 이 산삼 순백 제품 광고 제품들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야 그걸 땡깡 부려가지고 또 받아가대. 심양환. 네, 저희 그 구순 먹은 네. 저희 그 처갓집 외할머니 드시고 허리를 피셨어요. 허리를 피셨어요. 요즘 스쿼트 하신다고. 데드 올리세요, 데드. 네, 구순이신데. 3대 500 높이로 지금 몸 키우고 계신다고. 예, 아주 좋습니다. 산삼. 예. 자 어쨌든 자 저희가 농담으로 말씀드렸고 진짜 기력 안 좋으실 때 드셔보시면 저도 감기 기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 먹습니다. 자, 효과 좋습니다. 네. 산삼 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주변에 손산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였고요. 2023년에도 압도적 판매 1위를 하면서 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인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 시험과 특허 성분으로 인증받아 만든 캐라셀 패치입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하고요.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그냥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이불에 묻히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캐라셀 패치는 그냥 붙이는데 5초밖에 안 걸리고요. 주무시면 되니까 너무 간편합니다. 주무시고 일어나면 이미 치료는 진행이 된 거예요. 자,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뇌피셜 그놈 꼭 남겨주시면 5월 31일까지 캐라셀 또 풋크림까지 준다고 합니다. 자, 역사 뇌피셜 그놈 꼭 남겨주시고 자 여러분 문제성 발톱 그리고 또 여름철에 슬리퍼나 앞코가 나와 있는 신발 많이 신으실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네. 발뒤꿈치가 또 노출되는 이 뮬 같은 거 많이 신으실 텐데 그때 흉하게 잊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셔가지고 깔끔한 발 상태를 맞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발톱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페디큐어를 하세요. 대단하시네. 네, 근데 그게 발톱 관리가 안 되면은 그게 창피하시대요. 그렇죠. 연애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캐라셀 패치 보내드렸어요. 페디큐어 따로 안 하셔도 그 심지어 그 지하철에서 만난 어떤 여성이 발톱 상태가 안 좋더래요. 선물 드렸대요? 아니?
가서 관리 받으시라고 5만 원을 줬대는 거야. 예뻤나 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뭐야? 아니 그리고 내렸대. 그래서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근데 그걸 못 보시는 거야. 발톱이 건강하지 못한 거를 못 봐. 정말 특이하죠.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그죠? 원래 그- 발 패티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 아버지 머리를 못 푼 게 많아서 발로 갔을 수 있어. 근데 진짜로 그래서 제 방송에서도 우리 아버지랑 그렇죠, 얘기한 적이 그렇죠. 있어요. 페디큐어를 하셨어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나이 먹고 성 정체성을 새로 깨달으셨나? 새롭게 깨달으셨나? 예. 두 번째 아빠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두 번째 엄마 아니에요? 또 왔는데 또 아빠야. 소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다행히 진짜 발톱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따로 페디큐어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좋게 만들어주는 캐라셀 패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너무 좋죠. 건강 관리니까. 그렇죠. 네. 네. 저희 어머니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매번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자 여러분 캐라셀 패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너무 어색한가? 네, 자 오늘 좀 특별하게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선생님. 예, 방금 그 광고 나왔을까요? 산삼시대. 아, 산삼시대 광고가 나갔을까요? 네, 나갔죠. 예, 나갔죠. 예, 오늘은 인삼의 역사입니다. 인삼의 역사. 오늘 약간 국뽕을 좀 어. 국뽕을 좀 넣어도 됩니다. 그래요? 오늘은 완전 국뽕 가득한. 그래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왜 국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 이제 인삼의 역사를 할 때 다들 이제 국뽕 콘텐츠로 많이들 만들더라고요. 고려 인삼. 네. 돌이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정근대에 네. 이 땅에서는 이제 팔 게 많이 없었다. 자랑할 게 없었다. 근데 이거는 네. 이건 엄청납니다. 어. 이거는 고려 이전서부터도 네. 이 땅에 있었던 이 한반도 인근 땅에서 있었던 나라들이 네. 모두 다 이거를 핵심 수출품으로 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삼은 이쪽 이 동아시아권의 무역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네. 예전부터 일단 뭐 중국은 워낙 팔 게 많으니까 네. 뭐 비단, 차, 뭐 이런 것들 이제 팔 네. 때 일본은 항상 은이 많아요. 네. 그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은광이 예전부터 굉장히 그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 하면 은 그러면 고려 조선하면 무조건 인삼입니다. 네.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말. 네.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거기 보면 이제 남미로 보통 이제 애니깽이라 그러죠. 네네네네. 뭐 애니깽 농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다양한 그 목화나 뭐 이렇게 다양한 농장에 이제 노동자로 갔다가 거의 노예처럼 생활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거기서 보면 농장이랑 계약 해지되고 인삼 장사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저희가 하와이 편에서 한번 이제 다뤘었는데 이제 이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와이로 갔다가 이제 캘리포니아로도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 무렵부터 혹은 그 전부터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조선 사람들 중에 네. 그 사람들이 임상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네. 인삼 장사하는 사람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 인삼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럽에까지도 퍼져 있어요. 이미. 이미 인삼 좋다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18세기부터 유럽까지 퍼져 있습니다. 네. 유럽에도 퍼져 있고 동남아까지도 퍼져 있는데 네. 주로 팔리는 거는 청나라예요. 네. 왜냐하면 인삼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많이 해도 네. 이게 대량 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땅 일구는데 2년, 네. 땅을 일구는데 2년, 그다음에 6년근까지 일단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네. 도합 일단 8년은 깔아야 기본빵으로 깔아야 돼요. 깔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모작이 안 되잖아요. 땅의 기운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 근데 대량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주로 팔려 나가는 게 일단 청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이 인삼을 진짜 많이 먹어요. 미친 듯이 먹습니다. 인삼을 약으로. 얘네 또 이건 이제 썰인데 썰. 네. 그쪽에서도 썰이고 네. 지금도 이제 썰로 도는 것 중에 하나가 야편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썰이 돌아서 해독을 하는. 예. 그렇죠. 이게 독을 해독한다. 그 썰이 돌아서 얘네들이 아편 피우면서 인삼을 안 걸리려고 할 건 해야 되고 안 걸려야 되니까 이걸 먹고. 이거를 해요.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금연권 씻는 거랑 똑같은 비슷한 건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 사람들이 화교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여화교들한테도 인삼을 팔아야 돼서 조선의 인삼상인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청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 멕시코로 갈 때 네. 조선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인삼 장사를 해요. 그리고 이제 건조만 잘 시키면 또 보관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출하기도 좋았겠지. 수삼 뭐 다음 얘기가 되고 실제로 옛날부터 뭐 어집작 이제 화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화학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작은데 이렇게 된 경우가 인삼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없. 약재의 수요 공급으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화학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게 작게 들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 인삼 내에 많은 효능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요 정도 크기의 예, 그렇죠. 생 그거에 그렇죠. 예. 효능이 이만큼 들어가 있는 게 이만큼 없다. 압축돼 있는 게 없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게 효용이 있는 거죠. 뭐 다른 약재들도 많지만 네. 그거는 다용도로 많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삼의 역사 궁금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좀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인삼에 대한 일단 최초 기록은 중국 사서였습니다. 중국 사서 한나라 때, 네네네. 한나라 때 일단 들어가 있는데 네. 의약품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의약품으로. 네. 근데 이게 한자가 좀 달라요. 중국에서 쓰는 삼은 네. 지금 여러분 여기에도 있나? 있죠. 여기 산양 여기에 아니구나. 여기는 없구나. 그 삼자 보면은 여기 밑에 있어요. 산삼이라고 써요. 산 밑에 빨간색. 그러네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네. 여기 위에 풀초자. 풀초자 위에 풀초자 이 변을 두머리라 풀초자. 그러는데 네. 두머리 변이 이게 원래는 중국 거에는 없어요. 이거 고려 인삼에만 붙이는 거예요. 고려 인삼에만. 이쪽에 나는 삼 특산품이라는 명확한 이야기인 거죠. 브랜딩을 잘했네 그 시절부터. 둘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나중에 밝혀져요. 네. 이 중국 쪽에 있는 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게 나중에 이게 뭐라 그러죠? 생물학이라 그런 걸 뭐라 그러나요? 그 화학이라 그러나? 본초학 아니면 무슨 목 이렇게 다르다는 거. 그렇죠. 뭐 생물학. 생물학이라 그러나요? 분류학. 죄송합니다. 제가 식물 분류학. 네. 문과라서 그건 잘 몰라요. 아무튼 도덕으로 밝혀졌어요? 도라지과로 밝혀져. 진짜 다른 거네.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죠. 네. 생긴 것만 갖고 무침이나 해 먹어야 될 것들이네. 이럴까봐 제가 모양이 비슷해 갖고 막 씹어 먹었는데 완전히 아니었다. 분류가 다른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면 개과 고양이과처럼 다른 과였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다르진 않은데 다른 식물이었다. 그 정도 다르다고 합시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예 과가 달라요. 과가 다르다는 게 밝혀졌고,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게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기 전부터 알아요. 둘이 다르다는 걸. 그러니까 이제 풀초자. 먹어보니 달랐겠지. 네, 그러니까 이 효능도 좀 다르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네. 그러니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거는 이제 풀초자를 써요. 풀초자를 씁니다만 아무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뭐 영어로는 진생이고 일본어로는 고라인 인징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이 고라인 인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라이가 고려고 인징이 삼의 삼. 그러니까 이제 고려 인삼이라는 뜻입니다. 고려 인삼. 인증이 당근이라는데요. 당근을 뜻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인삼을 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고려 인삼이라는 뜻입니다. 고라인 인증이라고 이제 하면은. 근데 이게 뭔가 사람을 닮은 형체라서 이제 네. 인삼이라고 네. 해요. 이게 이제 뭔가 인간한테 좋은 느낌이라는 거죠. 인간은 네. 뭐 영물이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되게 인간한테 좋은 느낌이다라는 뜻으로 중국에서도 나고 이쪽에서도 나요. 지금 네. 이 한반도 쪽에서도 나요. 근데 아까 둘은 차이가 있는 거를 이때도 알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반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에다가 역수출을 합니다. 그 말은 이미 이때도 알아요. 여기서 나는 그 인삼이랑 네. 저쪽에서 나는 인삼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미 백제삼이라고 따로 있고요. 네. 신라삼이라고도 따로 있고 고구려삼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게 이렇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그거 고구려삼 이제 고구려삼을 보통 고려삼이라고 부르죠. 네. 이거랑은 또 고려인삼이랑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고구려삼은 싸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지. 이남 그러니까 지역이 중국 쪽에 아니잖아요. 있으니까.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고려삼은 크고 물렁하고 백제나 신라삼보다 못하다라는 기록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고
나중에 쓰여진 거긴 합니다만 이거 16세기에 쓰여진 네. 건데 이게 본초 강목이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그 중국의 사서예요. 근데 여기에도 나눠요. 여기에서도 이 시기에도 나눕니다. 인삼 중에 백제 것을 중하게 친다. 모양은 가늘고 단단하다. 신라에서 가져온 인삼은 손과 다리가 있어 마치 인형 같다. 백제에서 나는 삼은 희고 단단하며 둥글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 한반도 안에서도 북쪽 거는 약간 좀 물도 많고 네. 물렁물렁거려가지고 힘이 없고 요쪽에 왜 예. 물 많다라는 소리 물 많고 물렁거리다고 전혀 하니까 아니에요. 일단 박가영은 진짜 안 좋다는 걸 이제 직감한 거죠. 물렁거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물 많고 물렁거리는 거. 근데 이게 여기는 작고 단단해요. 괜찮아요? 그게 낫지. 그게 낫지. 크고 물렁한 게 나을 것이냐, 작고 단단한 게 나을 것이냐. 아, 예. 진짜 어렵다. 작단이 낫지. 작단이 낫지. 심지어 백제 것은 가늘고 단단하다. 야, 백제가 이거는 최악이네요. 대롱 아님 대롱. 근데 이쪽이 좋아요. 아, 그래요? 이게 진짜 좋은 거야. 그래서 오창석. 네. 백제와 신라. 저요? 중국이요. 중국계 커요. 물렁하잖아. 중국계 굉장히 아, 난 큽니다. 좋은 것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뜻으로 중국이라는 건데. 중국은 대단히 큽니다. 어. 근데 물도 많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삶이 아니라니까. 함이 아니야. 도라지. 중국 건 도라지 거예요. 그냥 오줌이나 싸는 거지. 편하게 즐기세요. 그래서 부담을 가지지 말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걸 보시면은 예, 이 산삼시대 이걸 보면 산삼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산삼이라고 부르는지 이제는 저희는 다 알죠. 네. 요거는 인삼이랑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삼은 그럼 무슨 뜻일까? 재배. 재배를 뜻하는 네, 양식한. 양식을 뜻하는 거예요. 홍삼은 뭐예요? 홍삼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찌고 말리고. 찌는 겁니다. 쪄서 말린 거. 쪄서 말리는 거예요. 증포라고 하거든요. 네. 쪄서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언젠지를 몰라요. 와. 일단 홍삼도 언제 만들어진지 모릅니다. 어느 몰라요? 순간 몰라요. 되고 있었구나.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보통 상도라는 임상국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 사람의 그 드라마를 보면은 옛날부터 기술은 있었다. 있었다. 근데 어. 자기가 개량했다. 어. 좀 시기를 좀 짧게 해는 개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근데 옛날부터 있었대요. 네. 그리고 재배를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설이 분분해요. 일단 첫 번째 설은 여말 선초설입니다. 이게 원나라 때에 이제 조공을 인삼 여기가 이제 유명하니까 인삼 조공 요구가 심해지다 보니까 산삼으로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뭔가 재배를 시키기 시작했던 때가 이때가 아닐까. 요게 이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조선 중기설인데 요게 이제 중국과의 교역이 너무 활발해지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네. 조선 조정에서도 돈이 된다는 걸 압니다. 아. 그건 뒤에 왜 돈이 되는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어떻게든 증가시켜야 됐던 거죠. 재배를 네. 시켜야지 일단 돈을 걷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요 영종조 숙종에서 영종조 무렵 시기부터 갑자기 무령량이 떨어졌다가 급증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게 설명이 안 돼요. 급 감했었던 거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네. 왜냐면 이제 요때 되면은 이제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 네. 무역도 재개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인삼 재배를 하기 시작해요. 인삼을 네. 재배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왜 떨어졌는지는 아는데 갑자기 영종조 때 미친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수요를 어떻게든 감당했다는 소린데 네. 그러면은 이거 삼삼만으로는 절대 안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사료를 찾아보니까 가삼이라는 그 표현들이 나와요. 네. 묘삼, 가삼, 가삼 뭐지? 가짜 삼삼인가? 집가짜입니다.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아마 재배한 거, 묘삼도 이제 심은 삼. 이 두 개를 보니 숙종 영감부터 심는 거는 맞았던 것 같고 네. 영종조 때 그거를 재배하는 가구 수가 늘어났던 거 아닐까.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조선 중기설을 이제 좀 채택을 합니다. 네. 영종조 무렵부터 아마 했을 것으로 이제 보여줘요. 그게 이제 묘삼이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많이 많습니다. 어디냐? 아. 왜냐? 지금 이제 이거 브랜딩 할 때 그렇죠. 브랜딩 할 때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 이제 각자 이제 땡겨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시초다. 원조. 원조가 어디냐 논쟁은 항상
풍기. 그런가요? 풍기요. 풍기가 어디? 인삼, 풍기. 아, 인삼. 풍기 인삼. 네.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풍기 인삼이 그게 유명합니다. 있어요. 근데 이제 핵심이 되는 곳 중에 하나가 금산입니다. 금산. 금산, 금산에 있는 충남, 예. 논산, 예. 계룡금산. 금산에 있는 진산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름부터 면이 금산 진삼. 이름부터가 특별하네. 산. 아, 금산, 금산. 진산, 어. 근데 진산. 거기 옆에 지나가다 보면 산 중턱에 그래 인삼밭이 많더라고요. 지나가는 데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최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네. 설 확실하진 않아요. 네. 이거 민감합니다. 이거 그쪽 분들한테 욕 아마 먹을 이거- 수 있어요. 네. 예, 이거 하지 말까요? 아니야, 설인데. 아, 예. 근데 세종실록 지리지랑 동국여지 습남을 보면 이 금산 인근에 있는 이 네. 지역을 삼산지로 기록을 해놨어요. 인삼은 아닙니다. 산삼지로 네. 기록은 해놨어요. 산삼이 그러니까 많이 여기가 난다. 산삼이 많이 많이 나긴 난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음. 여기를 인삼을 재배하는 곳으로 조선에서도 키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거죠. 어차피 추정입니다. 땅이 비슷하니까. 네. 저는 소백지향인 줄 알았어요. 소백지향 홍삼 때문에. 어. 아. 저는 이제 일단 있는 설만 얘기할게요.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풍기. 네. 그다음에 화순.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기가 많이 나요. 사실은 한반도 어떻게 그 평양 개성 이남의 땅은 다 인삼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인삼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산삼순백 같은 경우는 지리산 산양산삼으로. 산양산삼으로. 지리산도 하나 넣어줘요. 그럼 지리산도 하나 넣을게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성이야. 이쪽은 다 나요. 어. 다 나기 때문에 예전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지리산 근처에 친구 사는데 가보니까 자기도 인삼 키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된다 그러더라고. 이 품질은 모르겠지만 된다 그러더라고. 네. 품질은 뭐 다 좋은 그렇죠. 걸로. 뻥 아니에요? 그냥 하나 뿌리 아니요, 사가지고 집 앞에 거기 산밭이 꽂아놓고. 있더라고 진짜. 아. 있더라고요. 네. 자, 근데 이거는 산양산삼이어서 밭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산에다가 씨를 이게 뿌리는 그렇죠. 거죠. 뿌리는 네. 거죠. 다른 거예요. 둘은 달라요. 네. 그럼 약간 산삼 느낌이네요. 산삼 느낌이 아니라 산삼이라니까요. 산삼 씨를 뿌린 거죠. 산삼이라고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재배를 한 거죠. 사람이 물 주고 햇빛 주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씨만 뿌리고 가서 이제 걷어만 오는 게 산양산삼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 잘해야 돼요. 산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면 산삼이고 네, 산삼입니다. 방관대 있자면 산이 기를 양, 산이 키웠다 해서 산양산삼. 우리가 인삼이라고 하는 거 인삼 밭에서 집중적으로 키운 걸 네. 얘기하는 거죠. 인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으로 삼을 심고 재배하고 네. 대량으로 그 수확을 하는 겁니다. 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 삼을 가지고. 네. 그거랑 산삼 일단 달라요. 아무튼 이게 이제 시원설은 이렇게 다양하다. 네. 그런데 많이들 금산 시원설을 꼽는다. 하지만 한반도 대부분에서는 키울 수 있으며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개성입니다. 네. 개성이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은 네. 그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개성꼴로 써요. 그거는 왜냐하면 상업이랑 연결이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이 장사 수완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을 개성산삼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 고려 인삼이랑 네. 연결이 되잖아요. 네. 고려삼이랑 그래서 그걸로 브랜딩 갖고 판 사람들은 개성상인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조선 중기 이후로는 개성에서 나는 삼을 수출해요. 근데 이제 상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에서 홍삼을 했는데 실제 그 재료는 딴 데서 가져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걸로 돈을 제일 많이 번 거의 이때 진짜 돈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네. 임상업이라고 상도의 임상업. 그 상도 드라마 네. MBC 네. 드라마 상도에서 이재룡 아마 씨, 이재룡 씨 나오셨던. 나오셨던 네. 이재룡 씨가 하셨던 그분은 근데 만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만상들이 의주 만상입니다. 이 만상들이 하게 됐는지는 제가 나중에 인상업을 설명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산삼은 엄청납니다. 국뽕을 좀 채우셔도 돼요. 네. 중국에서도
천급을 주고도 못 산다라고 할 정도. 아이 개성산삼이 뭐 도라지나 먹던 것들이 고려인삼이. 고려인삼이. 원래 약효가 너무 특이해갖고 네. 독특해서. 뭐 도라지 먹다가 눈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죠. 땅의 기운일 수도 있고. 예. 땅이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토질이 달라서. 토질도 그렇고 어. 이제 자연인이 기후가 다르니까. 네, 그런데 이건 뭐 뒤에 가서도 또 설명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기후가 있어요. 네. 요 땅이랑 진짜 비슷한 기후. 굉장히 뜬금없는 지역입니다. 이탈리아? 아니요. 몬순기후. 미국에. 네, 미국이에요? 미국 투스카니. 서부 쪽에 네. 심어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8세기부터 이미 유럽이랑 이런 데서 네. 고려 인삼이 많이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먹어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때 이제 오리엔탈리즘 막 이런 걸로 중국 애들이 막 아편 먹고 인삼 먹고 막 이러는 걸 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어봐. 근데 그게 나았어. 아 미국에서? 지금도 네. 네. 지금도 인삼이랑 홍삼 시장에 네. 많은 부분은 미국이랑 캐나다입니다. 그렇죠. 소비도 미국 캐나다산 신기하다. 인삼이 많이 나요. 아 미국산 캐나다산? 네. 근데 물론 품질은 어. 지금도 고려 인삼을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건 저가용 다량삼이겠죠. 양산. 네, 양산. 양산된. 네. 이거 뭐 제가 뭐 이쪽 네. 전공자 아니니까 막말할 수 있는 미국의 거고.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마 서부 쪽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미국- 이제 그 유명한 지역이었으면 네. 뭐 인삼즈라고 이제 야구라는라도 하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레드삭스도 있는데 인삼즈 정도 하는 진생즈. 진생즈. 시카고 진생스처럼 그렇게는 윈디시티.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 예. 아무래도 브랜딩은 여전히 지금도 코리아 네. 진생입니다. 어. 코리아 진생이라는 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삼을 먹고 병을 고쳤는데 인삼값을 갚지 못해 목숨을 끌었다. 인삼 덕분에 살았는데 인삼 덕분에 죽은 거네. 그 정도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귀한 약재, 귀한 약재로 팔렸다. 근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한테 약재로 건강에 좋은 재료로 인정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 화학과도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제 무슨 사포닌이니 뭐니 막 네, 성분 네. 분석을 했죠. 성분 분석을 진세노사이드. 하니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증명이 됐는데 네. 이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임상 실험인 거예요. 네. 아, 먹었더니 먹어보고, 좋았더라.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진짜 특이한 거라고 하던데 원래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그 문화권에서 약재로 쓰는 것들은 네. 거의 대부분 독극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독이잖아요. 거기 마황 먹는 다음에. 마왕. 살 뺄 때. 그쵸. 배 덜 고픕니다. 근데 그걸 잘못하면 마약이 되기도 하고 그걸 아편 다량으로 넣으면 독약이잖아요. 네. 애들 어릴 때 산삼 많이 먹여서 가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제가 왜냐면 삼은 워낙 독해. 많이 먹어도 안 그런데요. 어. 뭔가 원래는 그래서 그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잘 해서 먹어야 약이 되는데 네. 삼은 그냥 삶아서 씹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편 같은 거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먹어도 돼요. 인삼 그냥 먹잖아요. 맞아요. 그냥 먹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효나 이런 것들도 뭐 임상 실험으로 축적이 됐겠지만 이건 그냥 먹어도 약을 바로 쓸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정근대의 의학에서는 되게 획기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뭔가 다른 뭐 가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가공하면 더 맛있지만 네.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귀한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네. 굉장히 귀한 물건으로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요게 귀하고 돈이 된다는 거를 정부에서 쭉 보게 되죠. 그다음 조선 입장에서도 원래는 장사 안 하잖아요. 조선 정부는 장사를 잘 안 합니다. 장사를 잘 안 합니다만 이게 청나라랑 이런 데서 팔려나가는 그다음에 유럽에도 막 소문이 나고 막 이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고종입니다. 고종이 보니까 이거 돈 좀 되겠는데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전매를 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1894년에
홍삼 포삼에 관한 법률이 반포되면서 국가 전매로 넘어가요. 그게 한국담배인상공사까지 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그게 KTNG. 1899년인데 이게 이제 국내부 내장원의 삼정과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삼정사라는 공기업을 만들어요. 여기서 독점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해요. 고종 다른 거 할 일도 많았을 텐데. 그래도 재정이 필요했을 테니까. 네. 그 얘기를 먼저 드리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고종도 알아가지고 전매를 하고 네. 그럼 그 돈으로 왜 근대화가 안 됐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을 네네네. 거예요, 분명. 아니 일본은 수많은 막 이런 걸로 나중에 유럽이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이주시와 연결되고 네. 중국 같은 경우도 차, 비단 막 이런 비단. 것들만 하다가 근대화로 이제 그죠. 넘어가다 물론 실패했지만 네. 근데 조선은 왜 홍삼이라는 좋은 게 있는데 왜 네. 그랬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네. 일단 첫 번째로 전매를 하기 전부터 상인 특권 집단이 있어요. 네. 특권 집단이 이걸 독점합니다. 그냥 개성이라 개성상이나 만상들 이런 사람들이 네. 독점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황실과 연결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도 정권들이랑 연결이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인 돈이 뭔가 그 산업 개발로 연결이 연결이 안 되는데 되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기득권들 배만 불렸구나. 매간 매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일단 심했고 두 번째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네. 이게 막 은이랑 거기 막 은광 엄청 나거든요, 일본. 그다음에 막 중국의 걔네들 인구가 이미 5억을 넘어가가지고 막 6억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이 만드는 비단이랑 차 네. 양만큼 일단 그게 안 돼요. 귀하게 팔려서 비싸게는 팔리는데 네. 이게 대량으로 생산돼 가지고 지금도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잘 되는 품목입니다만 네. 이게 뭔가 산업의 어떤 변화까지 이끌어내기에는 일단 힘들다. 네. 산업화가 힘들었다는 거죠.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사람이 고종이 이거를 가지고 정부 재정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전매를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네. 왕실 재정으로 가요. 이거 그냥 그 집안 그러니까 왕실의 개인부가 되잖아요. 지구 그냥. 주머니에 넣네. 네. 예,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근데 그게 맞. 근데 이거는 나중에 고종의 역할에 대해서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었던 고종이 진짜 근대화주의인가 네. 막 이런 걸로 할 때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논란이 되는 게 이제 내장원의 네. 그 돈인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왕실 재산이거든요. 네. 근데 주로 어디다 썼냐가 되게 핵심적이에요. 네. 주로 어디다 썼냐. 특히나 이 홍삼을 실제로 고종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밀무역을 해요. 자기가요? 네. 개인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밀무역을 해요. 야 뒷돈을 챙기셨네. 근데 그게 네. 만약에 좀 머리가 깨인 군주였다면 네. 이거를 국가 재정으로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대화하는데 쓰면 돼요. 네. 그렇게 안 해요. 뭐예요? 보통은 이제 정적 제거를 위한 암살 비용을 쓴다. 진짜. 고종은 정말 파면 팔수록 진짜 파파괴다 파파괴. 정말 적을 붙일 수가 없다. 네. 고종은 정말. 김옥균 암살 비용 뭐 이런 걸로 써요. 이런 걸로 이제 홍삼 팔아서.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미스터 선샤인에는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근거가 없는 거고 김쌤이 만든 게 근거가 있는 건데 미스터 선샤인에는 신흥무관학교에 돈을 댔다 이렇게 근거 좋게 없이 포장했네. 좋게 포장을 해준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해외은행에 예치가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네. 되니까. 근데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은 네. 해외에 예치된 이게 증서, 비자금이 나와요. 이 증서 있잖아요. 그게 막 이병헌이 숨겨주고 막 네. 이러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 근대화를 위한 뭐 이런데 그건 확실히 좋게 1원도 안 들어간 진짜 지어낸 거예요? 근대화에 쓰였다는 거예요? 아니 저 신흥무관학교에도 신흥무관학교에 아 들어갔다는- 그건 개구라죠. 전혀 그렇죠. 전혀. 이게 그래 한 푼도 안 넘어갔어요? 아니 그렇게 넘어가는 돈은 그냥 없습니다. 인장 제국 인문사 같은데 그런 게 그렇게 쓰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정인데 추정이고. 그럴 네.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 공식적 기록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어쨌든 근데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거 그렇게 쓰였을 리는 없고요. 거의 다 그다음에 국내부 재산이랑 이렇게 홍삼 밀무역 혹은 이 전매제를 통해서 받아들인 돈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런 데 쓰여요. 뭐 독수궁 석조전 짓는 아. 건물 쓰거나 앞에 분수대 진짜 짜증나.
분수대 욕심 나지. 쓰고 아이씨 왜 분수에 꽂히지 말고 그러니까 개인 허례허식을 위해서 쓰였군요. 그냥 사치 비용으로 쓰였군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요런데 요 시점에 이제 홍삼 얘기는 이제 해주셨으니까 네. 홍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홍삼 이야기를 하려면 왜 홍삼을 일단 만들었느냐?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랑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인삼 재배량이 폭락을 합니다. 인삼 재배량이 폭락하는 게 아니라 인삼의 수출량? 가격이 폭락을 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일본과 네. 청나라 사이에 중개 무역을 하는데 핵심적으로 쓰였었던 게 인삼이에요. 네. 청나라의 비단이나 청나라의 어떤 그런 물건들을 중국으로 들어오고 인삼을 네. 통해서. 네.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일본이 인삼을 가지고 일본의 은이랑 맞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쓰이는 게 인삼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물론 은 갖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조선 상인들은 네. 중국의 은을 갖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삼으로 바꿔서. 공무역을 할 때 특히 네. 공무역을 할 때 그걸 못 들어갑니다. 은을 네. 못 갖고 들어가요. 왜냐면 막거든요. 네. 일단 무역 자체를 막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서 이제 그 의주 만상들이 네. 따라가요. 그 사행하는 네. 사행길을 따라갑니다. 그때 장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갖고 은을 못 갖고 들어가니까 주머니에 인삼을 차고 가는 거예요. 인삼을 차고 갑니다. 네. 10근씩. 공식이에요, 이건. 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옆에 주머니에 10근을 차고 갑니다. 10근. 와, 그게 얼마예요? 한 근이 이게 지금은 채로 계산해 가지고 이때 근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지금은 인삼 한 채를 750g 정도로 보거든요. 네. 네. 아마 비슷할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근이면은 몇 킬로 정도 되는 걸 갖고 네. 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은 10근이면은 억 단위가 넘어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억 단위가 넘어가요. 야, 그걸 이제 허리춤에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1억 정도 되는 돈을 갖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갖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파는 거예요. 이거 은으로 바꾸는 거죠. 네. 은으로 바꿔서 뭐 그걸 가지고 또 무역을 하는데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 거를 네. 사는 일본 뭐 무역을 하는데 쓰거나 이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삼이 되게 중요했는데 일본에서도 인삼이 나고 이제 네. 그다음에 원래 이 중간에서 무역하는 게 중요했었던 건 일본이랑 명나라는 네. 전쟁을 했었잖아요. 네.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직접 교육을 안 직접 했죠. 교육을 안 해요. 네. 나중에까지도. 근데 청나라로 바뀌면서 나중에가 되면은 직접 교육을 합니다. 그럼 중간 무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뚝 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은 특히 고려 인삼, 그러니까 조선 인삼이죠 이때는. 근데 통칭해서 고려 인삼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려 인삼은 중국 애들이 좋아해요. 중국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법을 찾아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재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이걸 공무역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데서 팔아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인삼 재배를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왜? 이게 많이 생산하면 네. 유통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유통 기간을 늘려야 돼요. 네. 썩잖아요. 가공을 그래서 하는 원래는 여기서 계속 얘기했었던 인삼도 인삼 통으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삼 생삼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네. 수삼이라고 물에 한번 쪄요. 물에 찌는 게 아니라 삶는 거죠. 물에 한번 삶아서 말려요. 네. 근데 이게 잘 바스라져. 백삼이 되는 거죠. 백삼. 백삼이라고 불리고 네. 바스라지기도 수삼 하고 백삼. 그 유통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타겟책이 필요한데 네. 이때 옛날에 한번 쪄봤더니 네. 오래 가더라라고 하는 걸 삶지 않고 그냥 쪘더니. 이거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이 증포에 대한 기록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요 영종조 무렵 네. 요 때에 쪄봤더니 된다더라를 누군가가 획기적으로 팔기 시작을 해요. 이거 대량으로. 그게 이제 임상옥인데 수산물 같은 경우도 유통의 이
편의성을 위해서 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이 인삼에도 그렇죠. 해봤겠지 아마 실험을. 그러니까 이걸 수증기를 내 갖고 찌고 말리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기술이잖아요. 이게 되게 힘들대요. 저도 이제 뭐 어. 이쪽 전공은 아니라서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기술이 되게 고급 기술이랍니다. 그또 홍삼 보셨어요? 빨간 네, 거. 빨간 네. 거. 그거 바깥에 뭐가 하얀 게 막 나오나 봐요. 그런 거를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라. 그다음에 이게 말랑말랑 그렇죠. 해가지고 예. 이게 네. 찌는 시간, 시간도 중요, 그렇죠. 온도 다 중요해요. 뭐 이게 다 중요하겠죠. 근데 요게 이제 특허야 특허. 요거 아무나 잘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 임상호기가 딱 하고 해가지고 대량으로 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썰입니다. 네. 왜냐면 개성 쪽에서 이미 하고 있었죠.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서 네. 아마 개성 쪽에 있는 거를 대량으로 사서 판매술에 능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아 이걸 내가 근데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물건만 갖다 팔면서 내가 한 거야라고. 이제 왜냐면 그것도 사실 물건만 떼다 판 건데요. 브랜딩이죠. 브랜딩이잖아요. 어. 브랜딩. 아, 요즘에 유통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상도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기술자를 어디 저기서 자기가 모시고 왔다 그렇게 나와요. 네, 드라마에선 그렇게 그렇죠. 표현해야 더 그렇죠. 극적이니까. 근데 아마 그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개성에서 하고 있었던 무슨 누군가를 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죠. 네. 내가 떼어서 팔다가 원 원제조 기술자를 가져온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성공해서 대기업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회사가 다 처음에는 물건 떼다 파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네. 네. 요 근데 임상옥도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선대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뭐 하던 네. 집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기록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직접 남긴 이 가포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자서라고 하는 게 네. 편이 있습니다. 거기 자기 일대기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후손들이 행장을 보통 이제 훌륭한 네. 사람들은 후손들이 행장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이 사람도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난 일제 시기까지도 임상옥이라 그러면 그 유명한 장사꾼이라고 계속 구전이 됐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긴 합니다. 돈을 진짜 많이 번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삼성현대 합친 것만큼 벌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 후손들한테 다 그대로 물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겠죠. 근데 이분이 아마 북한 쪽 그렇죠. 의주 사람이에요, 의주 그러니까 사람. 그래서 뭐 후손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의주 태생입니다. 그리고 선대 때부터 중인 집안이었고 아마도 역관이었을 네. 것으로 본인이 통역관? 남겨놨어요. 통역관. 근데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까지는 통역관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네. 근데 아버지 때 역관 시험에 실패를 하면서 가서 좀 기울었어요. 그러다가 18세부터 무역에 종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 28살에 어. 28살 28살에 이때 당시면 28이면 늦게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뭔가 어. 그게 없다가 28살에 상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네. 물론 그 전부터도 본격적이었지만 이때 갑자기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가 끝내주게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박종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세도가예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 일단 김조순과 함께 외척으로 이 당시 이제 순조 때 외척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이제 반남박씨라고 네. 얘네들이 세도 정권의 한 축이거든요. 네. 이쪽 집안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뭐 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말기에. 네. 응. 18세기 19세기죠. 19세기 초. 세도 정치 쪽에. 네. 이때 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 사람이 아빠가 죽었어요. 박종경의 아빠가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임상옥이 알고는 있었겠죠 이 사람을. 알고는 있었는데 갑자기 거액의 부의금을 내요. 이건 진짜 대가리가 이건 정말 머리가 좋았던 거죠. 그 로비 자금으로 쓴 거죠. 만나보고 싶었던 거예요. 얼굴 한번 대면하고 싶었던 그런 거잖아요. 그냥 내가 네. 아니, 장례식장에 알고 우리 지낸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누가 10만 원, 20만 원 했는데 누가 1,000만 원 보냈어. 이 사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어. 불러요. 아버지랑 무슨 일이 도대체 왜 있었나요? 1,000만 원을 냈을까? 아버지랑 무슨 일이 있었어요? 드라마에는 그게 나와요. 봉투였는데 환 있잖아요. 환 종이인 거. 그뭐 10만 양 정도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보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누구야 불러서. 그 또 어마어마한 돈을 낸 거예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 그 불러다 놓고 네. 이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네. 특별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돼 있는데 이때부터 홍삼 무역과 관련된 특혜를 얻어낸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홍삼 무역의 독점권을 따낸 겁니다. 상가집 가서 그 와중에 또 이제 서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면서 함께 근데 만약에 임상옥이라는 이 사람이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 그죠? 부정부패 로비한 거지 로비. 정재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 뭐랄까 결탄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요렇게 해서 따낸 걸로 지가 그냥 대충 그냥 푼돈이나 갔으면 욕먹을 법한데 이것도 네. 물론 이것도 욕먹을만 한 거지만 이 사람이 이 무역 독점권을 따냄으로써 네. 어마어마한 수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조선 정부한테 줬냐? 네. 세금을 엄청 내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홍삼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홍삼업은 그렇죠. 홍삼업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죠. 근데 판매는 이 사람 독점합니다. 와. 만상이 독점하는 거예요. 네. 왜? 아까 박종경이한테 돈을 냈기 때문에. 때문에. 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전까지 1797년 기준으로 120근이 수출되던 게 네.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하면서 4,000근으로 늘어납니다. 오. 또 집안이 또 역관 집안이다 보니까 외국어에 능통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죠, 분명히.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임상옥 사후에 네. 이게 기반이 돼서 네. 1832년이 되면 8,000근이고요. 47년이 되면 4만 근까지 들어갑니다. 와. 그러니까 이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부정부패를 통해 독점권을 따내서 네. 수출을 시작하지만 네. 나중에 조선의 국익을 많이 챙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 문익점도 밀수꾼이에요. 밀수꾼이잖아. 그렇죠. 밀수꾼이야. 우리한테나 좋은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홍삼무역이 그 격가지 사행단의 격가지였던 걸 이제 본유를 그렇죠. 뚫어버린 본유를 거예요. 뚫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냥 그걸 했던 챙겨가는 거를. 이렇게 가져가던 공식. 걸 네. 완전히 뚫어가지고 이걸 그냥 주요 수출품으로 그렇죠. 만들어버린 사람. 홍삼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머니만 챙기면 사기꾼이고 산업을 키우면 이제 프론티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요 사람이 어. 우리가 그 작가님 나오셨을 때 미생 네. 작가님 윤태호 작가님 나오셨을 때 네. 정주영이 어떤 일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설처럼 내려온 일화들 있죠. 네. 그렇죠. 이 사람도 일화가 많아요. 몇 이거 개만 이제- 얘기해 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 이게 뭐냐면 원래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홍삼이든 인삼이든 갖고 가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사행길에 네.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제한적이구나. 제한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이 시간 안에 못 팔면 네. 끝나요. 근데 당연히 잘 팔리는 거다 보니까 바로바로 팔죠. 네. 그런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 중국의 청나라 상인들이 담합하는 거죠. 담합을 해가지고 어. 안 사면 아 가격이 떨어지겠지. 가격을 떨어뜨려서 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지랄을 우리 안 합니다. 사면 쟤네들 그치. 어차피 떨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제한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그렇죠. 그때 와서 사겠다고 하면 아 그게 근데 이제- 임상옥은 그러면 배짱 장사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비매 동맹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네. 맺어요. 그래가지고 안 사요. 안 샀답니다. 근데 임상옥이 그러면 이 그런 걸 뭐라 그래? 떨이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팔는 순간 좆대지. 근데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생각을 해봤대요 본인이. 네. 이렇게 떨이로 한 번 팔기 시작하면 매번 떨이로 다음에도 팔아야 돼. 떨이. 그래 계속 점포 정리해야 되거든. 네. 어. 그러면 나는 어차피 망한다. 그럼 나는 어차피 망해. 그러면 나 똑똑했다. 안 팔래. 그래. 안 팔래. 그리고 마지막 날 네. 마지막 날 불질러 버리. 3을. 그래서 그 드라마에 그 나와요. 불 놓으면데 쫓아나와요. 저쪽 선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2배 주겠다는데 내가 그걸로 팔아 더 실제로 그랬대요. 네. 이게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야, 이 형 배팅. 야. 근데 이거는 장사 수완이 엄청난 그렇죠. 거죠. 엄청난 이거는 거지. 지금의 비유로 따지면 비트코인 반감기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또 물량이 많아? 씨발 반으로 줄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배짱. 배짱. 아, 저는 불안해가지고 그러니까. M장객이 영상이 하루에 2개씩 올라가잖아요. 그거 줄이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쫙 쪼여야 되는데 원래 그죠? 귀하게 팔아야 되는데. 귀하게 팔아야 되는데 아 나는 뭐 그릇이 이제 작은가 봐. 청나라 상인들은 5배로 부르니까 어. 에이, 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태우니까 저쪽에 10배 막 뛰어. 결국은 네.
10배로 판다. 야, 그 오래된 충청도 유머에서 진짜 충청도 장사꾼들 스타일이 가격을 깎으려고 그러면 냅둬요 그냥 갖다 버리게 그런 거라. 소나 먹이 주고. 근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아예 평균 가격을 10배로 띄워버린. 앞으로 팔 때 이렇게 팔아야 돼요. 야, 이 대단하다. 중국 상인들이 잔머리 굴렸다가 임상호한테 그냥 제대로 당했네. 근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거는 10배로 불렸는데 팔았다는 거거든요. 네. 사가는 청나라 상인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걔네들 그 말은 남을 뭘까? 수 있다는 거죠. 소매로 팔면 남길 수 이것보다도 10배로 팔려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실은 이 또 물류비 내야 되잖아요. 네. 개성에서 사서 중국 가면 물류비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100배로 팔던 걸 그렇지. 10배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간 마진을 청나라 상인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죠. 내려왔던 거네. 근데도 그걸 또 깎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임상욱이 10배로 딱 띄우면서 중간 마진을 야. 훨씬 더 많이 먹게 되는. 이 유통의 원리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도 다 꿰고 있었네 임상욱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거는 웬만한 배짱으로 힘들어요. 그죠? 알아도 힘들지 솔직히. 네, 이거는. 알아도 힘들어요. 일단 대체제가 없었다는 그리고 전제. 중국 전기를 꺾기 위해서 중국 대사관 앞에 임상옥 동상이라도 하나 만들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친하게 지냅니다. 얼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를 확 꺾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 대사를 임상옥으로 임명하고. 청나라 상인들 입장에서는 네. 10배를 가져가도 어. 폭리기 때문에 네. 똑같이 이렇게 팔 수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단하다. 이게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이 전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겠지 임상옥을. 그래서 살짝 이제 건드렸다가 깨갱했겠죠 바로. 뭐 이런 여러 일화들이 있어요. 집이 너무 커서 네. 이거는 아마도 거짓말일 텐데 네. 궁궐만 했대요. 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가지고 의주에서. 네. 이게 뭐 집이 어리리해가지고 나라 조선 조정에서 집을 부셨을 정도로 아, 왕보다 큰 데 산다고. 나 건방지게 야. 이게 사장님보다 좋은 차 타면 안 되거든. 비슷한 거죠. 왕보다 좋은 집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부셨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거상이었구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홍상으로 번 돈으로. 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정치적 성향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홍경래 난을 진압할 때 민보단을 꾸려가지고 그걸 진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한편- 부자가 되면 어쩔 수 없나 봐.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게 많으니까. 부자가 되면 지킬 게 많으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기득권이 다양한- 되니 기득권이자 네. 기득권.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무슨 이것도 이제 이제 그런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선한 이미지 만들기. 네. 그래서 나중에는 장사의 어떤 그런 실증을 느끼고 자선 사업가로 변화. 원래 돈 많이 벌면 이제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자선 이제 사업하거든요. 부영 회장님 1억씩 주고 이러거든요. 네. 직원들한테. 1억 정도 애나면. 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네, 제대로 했어? 집유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구제를 위해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구유를 막 했어요. 네. 출마요 도지사. 관료가 됩니다. 끝은 역시 정치야. 약간 전형적이다 근데. 전형적이야. 사람이 대단한데 전형적이야. 좀. 곽사지 여기 군수로 2년간 재직한. 나 이게 돈 처음엔 돈에 막 돈 벌고 싶어. 돈 벌면 야 내가 벌었으니까 사회적 책무가 있지. 이제 다 여기저기 좀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큰일 하셔야죠. 그럼 또 정치를 끈끈 품고 정치 딱 하고 나면 이제 네. 그러고 죽어요. 네, 군수까지 찍고 죽습니다. 조선을 치면 이제 영입 인사 이러거든요. 이제.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잖아. 이렇게 훌륭하게 돈 벌어가지고 네. 지역 사회에 기부도 하고. 그러면은 뭐 하나 딱 자리 하나 주고. 그 군수 성공한 사업가. 그 군에 사는 사람들도 좋을 것 같아. 돈 많은 군수가 와가지고. 아니 근데 옛날에- 나르코스가 생각나는데. 나르코. 이 사람 마약 본 사람은 아니. 아이 종목이 마약이랑 쌈이랑. 아니 근데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다 똑같다니까. 다 똑같다니까. 사실 나르코스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임상옥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걸 뭐 멱성혁명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 홍경래 난이랑 결탁해서요. 자본주의화. 그렇죠. 조금 근대적인 어떤 그렇죠. 산업에 대한 씨앗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는데 그냥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까 고용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산업화 특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네. 본인이 축적한 부 혹은 본인이 축적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상업과 무슨 어떤 산업의 어떤 연장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진 않고 군수되는 데서 요게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갈래길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뭔가 내가 혁신적인 뭔가 이렇게 가겠다. 자기의 어떤 기술이 이런 거를 좀 풀어갖고 네. 좀 더 산업을 일으켰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9일만 했다는 거는 조금 그래서 네. 평가. 근데 그 정도도 대단하지만 네. 그 만약에 스티브 잡스나 네. 저기 뭐냐 저기 누가 또 유명한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만약에 중간에 어느 정도 성공할 때 정치에 욕심을 냈을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인의 길을 갔겠지. 네. 근데 그 사람들은 혁신의 더 꿈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차이인 거거든요. 저커버그는 민주당 출마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그랬다가 메타 한번 털리고 조용해졌어요. 요새 메타 좋은데. 저커버그 민주당 출마설은 진짜 세게 있었어요. 뭐 아무튼 이분은 이제 그런 한계는 갖고 있다. 아무튼 그렇게 돼서 아까 말했던 이제 고정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네, 여기저기 많이 가입돼 있는 보험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내 보험 보장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이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빠진 보장이나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여주고 숨어있던 보험금, 청구 못한 보험금,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까지 찾아드립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인터넷 한글로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유튜브나 팟빵에서 링크로 바로 연결 가는 게 제일 편하겠죠? 네, 자 여러분 보험장터 통해서 여러분들 보험 한번 리모델링 해보시고 새로 보험 가입하실 분들도 보험장터와 상담 받아보시고 가입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보험장터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시면 좋겠지만 꼭 안 그러셔도 되니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어떤 보험 회사에 소속된 보험 설계자분들이랑 이야기 나누시면 그 아무래도 한정되잖아요. 다른 보험 다른 회사 보험과 이제 바로 비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여러 개 보험회사의 제품을 딱 일렬로 놓고 이건 이게 좋고 이건 이게 좀 빠지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바로바로 비교해서 보실 수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가시성도 좋고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된 보험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544-5788 1544-5788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보험장터 한글로 보험장터.com 보험장터.com을 이용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험 장터였습니다. 숙면에 들기 어려워서 베개를 여러 번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 슬립 베개 소개하겠습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이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생겼고요. 이런 통기성 덕분에 베개를 아무리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 땀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원하니 자다가 깨지 않고 쾌적하게 잘 수가 있고요. 잠자는 25%의 인생에 투자하여 깨어있는 75% 인생의 활력을 선물해보세요. 지금 베개를 구매하신 후 배송 메시지 M장기획 또는 역산 에피셜 그놈을 적어주시면 추가 사은품을 함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브레인 슬립 검색해주세요. 날 더워질수록 이 베개가 정말 제대로 활약을 하게 시원합니다 진짜. 네. 이거는 커버만 바꿔주시면 되고 아니 커버 안 하고 그냥 베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시원하다고. 맞아요. 약간 이제 그물망 형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형태 변형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내가 그대로 자면은 그 형태를 좀 기억해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개 다른 베개 써보시면 안에 어떻게 이제 커버야 빨면 되는데 안에 있는 소재는 어떻게 세척해야 되는지 고민되실 텐데 이거는 그냥 샤워기로 물로 세척해 주시면 그물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더러운 부분은 그냥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다른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따로 그 세척도 이렇게 뭐 자주 할 필요도 없어요. 세척할 일도 사실 별로 없어요. 저는 심각하게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인 게 껴안고 자면 너무 시원해요. 완전 죽부인 같이 네. 너무 시원합니다. 예. 저도 이제 배워봤잖아요. 네. 배구 자고 있고 편해요. 아주 편하고 네. 시원합니다. 네, 아주 잠도 잘 오고요. 자, 베개에 진심이신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였습니다.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이제 미군정 시기를 지나서 네.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이걸 놓치기 싫잖아요. 당연히 전매를 이어갑니다. 네. 전매를 이어가는데 전쟁이 나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삼 재배의 핵심은 올해. 개성입니다. 개성이 개성이에요. 근데 개성은 원래 남한 땅입니다. 그렇죠. 네. 한국 땅이었는데 전쟁이 되면서 점령당하잖아요. 이 기술을 받아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신화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KTNG에서 이제 역사를 쓸 때는 네. 그 무슨 육탄 유용사 마냥 이 개성 종자를 구하기 위한 이 전매국 직원들의 어떤 그거를 고군분투. 이거를 신화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종자는 이미 전쟁 터지자마자 사실 갖고 마산으로 왔었어요. 마산에 네. 종자가 갖고 옵니다. 네, 현재 창원이죠. 네. 창원이라 불러주세요. 현창원. 우마 현창. 이게 마산에 갖고 와가지고 일단 종자는 이미 어.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전쟁 나면 무조건 종자부터 갖고 뛰어야지. 그럼요. 종자 갖고 뛰었고 근데 이제 아마 이걸로 모자라서 개성으로 갔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 신화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종자를 갖고 왔는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때 갖고 온 종자가 35,000근이었는데 네. 이걸 이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불화를 해요. 근데 그게 나도 이제 KTNG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불화하는 과정에서 좀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소문은 있었는데 네.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부정축제자 재판 과정에서 발각이 됩니다. 네, 그게 이승만 정권의 그 비서관을 지냈었던 박찬일이라는 사람이 네. 설경동이라는 사람한테 홍삼을 불화해주고 2억 3천만 원 정도를 당시에 당시에요? 네, 2억 3천만 환 있죠. 아, 이때는. 환. 그거를 받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걸로 선고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화 과정, 이 전매가 불화되는 과정에서도 이 정도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했을 정도로 자유당 선거자금, 정치자금 뭐 그런 선은 없나요? 이게 어디에 쓰였는지는 알 수 있을 없습니다. 수 근데 아마 이제 있잖아. 부정 축제에 쓰였던 네. 걸로. 근데 따지면 뭐 임상옥도 박종경한테 돈 써서 받아온 거니까. 근데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했네. 네. 국정부패가 난무하네요. 그래서 이게 넘어갔던 불화됐었던 게 결국은 KTNG로 이제 전매로 다시 한번 네. 그게 되고 그게 96년인가가 되면은 전매권을 네. 풀면서 지금 우리 요런 제품들도 함께 만들 즐길 수 있는. 있게 네. 된 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관장뿐만 아니라 네. 다양한 곳에서도 홍삼을 즐길 수 있는 인삼과 홍삼을 산삼시대, 즐길 수 있는 산삼순백, 소백지, 시대로 홍삼 다 같이. 네. 즐길 수 있는 시대로 우리가 이제 돌입하게 되었다라고 네. 하는 걸로 인삼의 역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뽕이 좀 차오릅니까? 그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홍삼이나 이런 거 혼자 더가웃에서 먹고 짤로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외국인 선수들도 진짜 몸이 좋다는 거 알고 먹을까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걸 느낄까도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네.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네요 기분이. 이게 한국화학연구소에서 이 성분 분석을 꽤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그 정관장 저 KTNG에 네네네. 나와 있죠. 굉장히 그 성분이 많고 좋습니다. 임상옥이란 이름도 참 근데 여기 잠깐 등장했지만 재밌네요. 임상옥이요. 임상옥 굉장히 흥미로운 분입니다. 흥미로운 예. 상도란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군수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정주영. 그것도 출마했잖아요. 아니 근데 서울시장 정도에서 합의를 했으면 될 수도 있었는데 100% 됐지. 네, 그래, 근데 100% 됐지. 대통령까지 꿈꾸다가 왜냐면 실천하신 그 거고. 정치인 새끼들한테 너무 많이 뜯기니까 개빡쳐가지고 출마한 거 아닙니까? 예. 전 국민 아파트 한 채씩.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때 했어야 현대 되는데 아파트가. 아깝다. 앞서 나가신 분이죠. 예. 네. 내가 집이 없어서 그래요. 저도요. 네. 알겠습니다. KTNG가 코리안 타바코의 진생이 맞잖아. 근데 지금은 네네네. 이제 투모로우앤 글로벌로 왜냐면 이제 전매권이 없어요. 없으니까 네, 바꾼 네, 거잖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 갖다 맞는 글로벌로 바꿔요. 네. 바꿨잖아. 네. 이게 전매권이 없어지면서 바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거, 그러니까 뭔가 뜻 의미 있는 걸로 갖다 네. 넣어야 되니까 고민 많이 했겠어. 참고로 그 정관장이라는 그 브랜드는 네. 일제시대 때 진짜요? 정관장은 조선 그 아까 말했던 고종이 만든 거기에서 한 브랜드는 아니고요. 너무 일제시대 때도 전매거든요. 총독부 전매를 하는데 가품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 그래서 정이 들어갔구나. 네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죠. 관에서 만든. 예. 그런 거라서 아마 정관장보다는 산삼시. 산삼시대를 그래요.
요건 일치를 했어. 죄송한데 요거는. 저희가 광고는 받고 있지만 제작비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광고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서. 아니요, 제작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재원은 뒷돈을 받았을 거야. 김재원. 정관장 나도 장원이 형이 맞겠죠. 뭐 지원해 드리겠어요. 아니야 이상하게 하자 그러더라고. 따로 만난 한 거 아니야? 번도 만나뵌 적이 없습니다. 이거 약간 좀- 만나지 않고 그냥 뭐 카톡으로만 얘기했을 수도 있지. 뭐 이 정도면 저도 2억 3천 환. 당시 가치로 주면 어떡해요? 당시 가치로. 그러면 안 되죠. 국수 한 그릇 정도. 예.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인삼의 역사였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